앞에 이어서 또 이제 포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포저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순간적으로 동작이 멈출 때, 그때 또 찍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동작을 정지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셔터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빠르게. 고속 셔터. 최소한 뭐 125분 1초 이상, 한 250분 1초나 500분 1초 하면 순간적인 동작이 탁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뭐 물론 이제 이 공이 날라오면서 이 중간에 뜨는 이런 것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딱 이 순간을 잡으려면 최소한 250분 1초나 500분 1초 이렇게 해주면, 연사도 찍는 것도 좋죠. 일단은 고속으로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찍을 때는 고속 연사 기능으로 찍을 때 셔터 속도도 아주 빨리 하거든요. 최소한 500분의 1초나 특히 강스파이커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초, 한 2000분의 1초로 해야 그 순간에 어떤 포즈나 동작이 착 잡힙니다. 그래서 스포츠 찍을 때는 고속 연사, 아주 감도도 높아야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도 보면 왠지 모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뒷모습이 진실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포즈 중에서도 이렇게 살짝 돌아서는 저런 이제 그 포즈는 좀 고독해 보이잖아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레임상으로도 약간 살짝 엣지샷이죠. 엣지샷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눈이 막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저거 남한산성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저기서 뒤를 돌아서 이제 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 이제 저걸 저렇게 보시면 아주 작아도 뭔가 좀 약간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포즈가 참 어떤 느낌을 많이 다양하게 주죠. 이런 포즈를 통해서.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여러분들이 또 올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또 많이 나가 찍어 보십시오. 특히 이제 한강시민공원도 사진 찍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옛날에 사진 이제 저기 공부하고 할 때는 막 눈이 내리면, 특히 주말에 눈이 내리면 제자들한테 막 이렇게 사진 찍으러 나가라고 막 문자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이나 남한산성 이런 데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일단 왜 눈이 내릴 때 사진 찍기가 좋냐 하면, 이게 세상에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눈이 쌓인 부분은 하얗게,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안 쌓인 부분은 대체로 좀 이제 어둡게 표현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흑백으로 찍으면 완전하게 더 단순화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릴 때는 이제 이 남산골 하록마을도 눈 내릴 때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꼭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풍경보다는 저쪽에 사람이 작더라도 한 사람 들어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고. 여기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포즈를 잘 이제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관찰하면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찍는 것보다는 여기 현지 마을 이제 주민들을 한 사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 상자를 들고 가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약간 이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고, 이 사람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이제 움직이니까 이렇게 갈 때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티니지에 약간 시골 지역을 가니까, 그때 저 티니지 갔을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티니지 일주를 다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차를 한 대 이제 거기 관광청에서 제공해주고 기사까지 제공해줘가지고 가이드분하고, 그래서 그 책자 내느라고 다녔는데, 그 시골 쪽에 가면 이런 이제 아주 좀 낯선,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듯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을에 이 보통 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집인데 제일 아래쪽에는 보통 가축들을 키우고 사람들은 이 2층에 보통 이제 거주를 하고 이 3층은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곡식 저장 창고. 왜 그러냐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3층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베르베르족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외부의 어떤 적들이 침입해 가지고 곡식을 많이 이렇게 수탈해 갔대요. 제일 중요한 게 곡식이잖아. 그죠? 밀 같은 건 농사 지어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옥수수도 그렇고 보관해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훔쳐 가버리면 도로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 구조를 아주 독특하게 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 진흙. 진흙과 나무 안에 이제 뼈대는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야자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고 바깥은 이제 다 진흙 이런 걸로 찍었고. 그죠. 계단도 보십시오. 이거 엄청 이렇게 또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아예 계단도 없고 저 제일 위쪽 이런 데는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이슬람 이제 그 지역이구나, 이슬람 국가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미나들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포즈, 상징, 기호 이런 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 포즈를 잘 관찰해 보면 딱 나타나죠. 그죠? 사람들의 또 지위, 신분, 또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얘도 그렇고, 그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되게 얄밉게 보이잖아요. 그죠? 배어 나왔고. 오는데, 그죠? 그것도 아주 좀 자세도 그만하고, 그죠? 그러니까 포즈로만 잘 관찰해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사람의 성격, 위치, 뭐 신분, 정체성까지 다 보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생선을 담아서 파는 이제 그런 수산시장이고, 거기 이제 캄보디아 가면 톤레사 보수라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거예요. 캄보디아 가신 분들은 앙코르와트 있는데, 예, 앙코르와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톤레사 보수도 또 가는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제 저는 항상 그 멋있는 풍경도 조금 찍고 그거보다는 이런 이제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좀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티니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또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런 포즈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내자. 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도 보시면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그 낙타를 이렇게 이제 활약에 치장한 낙타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기념 사진을 찍게 하고 돈을 받는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아무도 이제 안 타니까, 우리가 여러 명이 이제 그때 갔었는데 누구라도 한 사람 이렇게 타주면 기분도 좋을 텐데 아무도 안 타니까 표정이 좀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포즈, 삶의 고단함 이런 게 좀 드러나 있는 그런 포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저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저 나무 기둥이 하나 있는데, 저 나무 기둥의 어떤 그런 모습이 꼭 나무 기둥으로 보이지 않죠. 뭐로 보이시나요? 혹시? 공룡 같기도 하고. 야, 아이리스님이 정확하시다. 왜 이렇게 촉이 좋으세요? 공룡같이 보이잖아요.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저도 찍을 때 진짜 공룡 이걸로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애들 어릴 때, 남자들 어릴 때 공룡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뭐 유치원 다닐 때 이때는 막 공룡 박사가 되잖아. 그죠? 그랬죠. 그러면 저거를 찍을 때 비행기 올 걸 기다리고 찍는 거. 그렇죠. 저 공룡을 생각하고. 예, 공룡으로 생각하고 이제 얘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항상 나무 이제 기둥인데 고정이 돼 있거든요. 고정이 돼 있고 비행기는 김포공항 근처니까 자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 보통 5분 단위로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5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미리 이제 내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싹 지나갈 때, 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지나갈 때, 여기도 한번 지나갈 때, 연사로 이때는 착착착 찍어서 이제 이렇게 또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거기 김포공항 저기 그 할주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부천에 있는 오세동이라는 곳이거든요. 오세동 들어보셨죠? 네. 아시아나고 예, 예. 그 오세동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는 군부대 이 밑에는 군부대 저기 틉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군부대 막사도 있고 이런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군부대가 그때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였었고 뭐 하여튼 진지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그 포즈로서 역할을 강렬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찍으면 좀 위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룡도 비행기를 타고 싶다 이런 메시지 의미 이걸 이제 같이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포즈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스스로 말하게끔 포즈를 또 찍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십시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 결정적인 순간을 잘 잡았죠. 공이 가운데에 탁 이렇게 된 거. 그죠? 이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어떤 포즈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저 순간에 저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 바지가 벗겨졌어. 예, 바지가 벗겨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밌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공놀이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딸내미랑 같이 멀리 이제, 사람이구나. 예, 사람 딸내미랑 같이 멀리 이제 이렇게 저기 모래 뭐 쌓기놀이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저 공박사님 사진 찍으면 저 사람 넣어요 안 넣어요? 색깔을 몰라.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나 저도 안 넣을 거 나도 안 될 것 같아. 예, 찍고 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잘라버리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약간 대비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대비도 저는 배웠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좀 대비가 되잖아요. 이 세 사람은 활기차게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비교적 정적인 그런 이제 놀이를 하고 있고, 이런 대비. 그 다음에 이걸 또 붉은색을 왜 했느냐면, 또 강하게 틀려면 이제 우리가 색채 심리 같은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파란색하고 붉은색, 이 노란색은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색 대비를 이루니까 그냥 저걸 이제 집어넣으면 우선 좀 시선을 끌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일단은 형식적인 게 먼저 중요한 게 사진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먼저 시선을 탁 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좀 더 그걸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보색 대비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 바다잖아요, 그죠? 파란색 바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요트나 보트들의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노란색 이게 도철을 한 요트나 빨간색 도철을 한 그런 요트를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더 돋보인다는 이야기죠. 보색 대비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은 말이 필요 없는 만국 공통어다. 그래서 사진이 말하게 구성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진짜 이건 아무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죠? 포즈를 설명할 때 가장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 그 포즈를 잘 포착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흔히 말하는 관광지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게 만드는 포즈, 또 비밀이 많은 포즈, 이게 이제 좋은 사진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거고요.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 사람은 다 알아들을 텐데, 그죠? 네? 노력해서 눌러줘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이란 게 그냥 말이 필요 없는 만국 공통어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진은 기본적으로 영상 언어인데 이미지로 말하는 그런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즈는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하나하나 단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결합시키면 하나의 문장이 되고 또 하나의 문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포즈를 좀 더 다양하게 기호적인 측면을 살리면 그게 하나의 짧은 에세이나 시라든지 수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프레임 안에 있는 이런 포즈들 또 다양한 이제 기호, 상징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사진 찍을 때 제가 테이크 포토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안 해주고 약간 좀 코믹하게 해주고 저 뒤에 여자분도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고. 또 시장을 찍을 때도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또 찍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항상.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느 시장이든지 복잡한데 그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하게 찍어낼 수 있을 때 그 이제 사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전달이 잘 되죠. 이런 사진들이.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향신료 같은 거 파는 이제 뭐 차나 향신료 그런 거 파는 사람 같기도 하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하여튼 차를 타고 쭉 시장을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살구를 파는 그런 시장이네요. 차 안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 보이죠? 여기 카메라 들고 있죠? 조금 더 크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운전기사 모습이고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물건들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포즈들. 네. 포즈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